전동병 군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학생원으로 가시고 전라남도 도의원도 사선까지 가시고 계속 관리하면서 영암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보겠다는 그 비전을 끊임없이 갖고 오신 것. 두 번, 세 번 좀 사양을 했거든. 조금 뭐 제 짧은 강견으로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더니 그냥 아는 대로 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건 그냥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용기 내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아서 또 뵈니까 우리 총장님 또 반갑. 그리고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달하는 것보다는 제가 살아왔던 제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좀 들려드리는 게 그게 낫겠다. 아무튼 어떤 자서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21분 어떨까요? 뭐 한 9시 정도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루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지루하시다고 하시면 제가 수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재미있게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보니까 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평양 간 적이 있었죠. 네, 평양 가서 이제 그때 김정일 씨를 이제 서울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는 첫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계속 서울 방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김정일 씨 김대중 대통령께 김 대통령 전라도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던졌던 이야기가 나는 경주 김씨요. 당신이 김해 김씨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우리 김정일 씨가 전라도 좀 인연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전라도고 나는 경주요 하고 그렇게 좀 그 화제를 돌리면서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끝날 때까지 그렇게 김정일 씨하고 좋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왔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제가 영암 군수로서 왔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 영암에 대한 자랑 조금 해도 되죠? 네. 저희 영암은 인구가 6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최소한 제 임기 동안 앞으로 뭐 10년 안에 인구 10만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도 약 한 3,500세대 정도 아파트 지금 이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뭐 한 10만 정도 인구가 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암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산업 분야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는 11번째, 전남에서는 해남 다음으로 2번째 광활하고 기름진 농토 가지고 있고요. 또 1차 산업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농민들 농업 그 기술 수준도 높고요. 1년에 그 순소득으로 1억 이상 지금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지금 한 386농가 정도 되는데요. 좀 잘 그렇게 개발하는 제 임기 동안에 1000농가 이상으로 좀 이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 그게 이제 제 또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산업 분야에서 영암에서 나는 달맞이쌀 골드도 굉장히 이제 그렇게 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영암의 매력 한우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다 휩쓴 소고기로서는 아마 전국 최고일 겁니다. 벽제갈비가 제일 맛있다고 하거든요. 제일 비싸고요. 저도 이제 압구정동에 가서 벽제갈비 마치 그 벽제갈비의 그 창업 멤버였던 분이 실제 이제 원어 뭐 셰프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친구가 윤원석 그 상무다고요. 걔 이제 위아래 집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군수가 되니까 초대를 해서 얼마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부위별로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숙성이라고 그러죠. 예, 저는 뭐 참치만 숙성해서 먹는 줄 알았더니 네, 가장 전국에서 좋은 한우 구이를 가져다가 뭐 일주일, 뭐 보름, 20일, 뭐 25일 막 이렇게 숙성해서요. 네, 가져오는데 네, 숙성 정도에 따라서 한우의 맛이 다 다른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우 1인분이 한 8만 원 정도. 조금 먹으면 네, 2인분은 먹고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소고기 좀 먹으러 갔다가 한 16만 원 정도 되죠. 밥까지 술 한 잔 곁들이면 한 20만 원 되겠더라고요. 4명 가면 채 한 5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가지고 가야 이제 벽제갈비에서 맛있는 한우를 먹고 올 수 있는 정도. 근데 중요한 건요. 네, 거기서 먹었던 한우 맛이 네, 우리 영암 한우 맛보다 저에게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암 한우가 대통령상을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거든요. 네, 첫째는 사료 그 소를 먹이는 이제 사료 품평회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번에도 영암군 사료가 최고 이제 우수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먹이는 사료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그 기르는 과정이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모든 어떤 이제 소에 대한 기록을 DNA 이제 뭐 검사까지 다 해서 소 혈통을 지금 이제 보존해 오고 있거든요. 영암에서 하면 네, 어느 소든지 이제 그 할아버지까지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혈통 보존이 잘 돼 있고 또 그 기르는 기술과 또 이제 먹이는 먹이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체계적인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영암에서는 이제 그래도 한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그렇게 축산물로서 그렇게 최고의 명품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게요. 네, 요즘은 TV 광고 안 나오면 안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드화 시키는데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부족했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대대적인 이제 광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 예산도 많이 세워놨고요. 이 밖에도 이제 뭐 대한민국 한 70% 차지하는 이제 무화과 주산지고요. 그리고 이제 금정의 대봉감. 그리고 배도 지금 여러분들 뭐 나주배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물론 우리 영암에서 생산되는 배도 나주배 박스에 담겨서 팔아야 제가 받는다고 그래서요. 우리 농민들이 나주에다 갖다가 나주배로 이제 둔갑하거든요. 근데 사실 당도라든가 맛에서는 우리 영암배가 당도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1등 했거든요. 나주하고 기후라든가 모든 어떤 토양 환경이 전부 똑같습니다. 나주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북이나 덕포나 시정이 다 황토 땅이고요. 근데 이제 나주에 있는 배들은 지금 재배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영암은 땅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가장 이제 맛있을 때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배 역시 브랜드 파워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구마 좋아하시죠? 황토 고구마. 대한민국에서 재배 면적이 영암이 제일 많습니다. 해남보다 사실 재배 면적은 영암이 더 넓고요. 또 품질도 영암 땅이 대부분 최근에 이제 뭐 황토고구마를 재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고품질의 고구마가 생산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들여다봤더니 고구마 하면 황토고구마는 어디죠? 해남이죠. 네. 그래서 황토고구마도 최고의 품질, 또 수확량에서도 최고고요. 여기에 이제 유통이라든가 뭐 저장시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판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그렇게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요. 이제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전력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메론부터 시작해서요. 또 우리 기후가 지금 아열대성으로 지금 거의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암에서요. 지금 한라봉까지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제주도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영암에서 지금 생산되는 한라봉이요. 오히려 제주도보다 훨씬 더 당도도 높고 지금 그렇게 맛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미 지금 이제 한라봉 짓는 농가들, 네, 뭐 팔로 걱정 없이 그렇게 이제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메론까지 시작해서요. 사실 영암에서 나는 농축 특산물, 특히 닭, 오리, 전국에서 지금 사육 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지금 영암입니다. 닭오리는 지금 많다 보니까요. AI가 작년에 좀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AI에 대한 보상금만 해서 100억 이상 이제 그 살처분 농가 그렇게 이제 AI 감염이 되면 전부 매립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농가에다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요. 보상비만 해서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요,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하는데 한 2, 3억, 한 5억 정도만 들면, 그걸 이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AI가 발생해버리면 100억이 넘는 그런 예산들이 이제 그렇게 소모되기 때문에요. 이제 행정도 이게 이제 선진 행정이겠죠. 네. 미리 사후 약방문격인 이런 행정이 아니라 미리 대처해서 좀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질병도 예방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금년은 지금까지는 아직 뭐 아무 탈 없이 지금 잘 넘기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산업에 있어서도 제 지역은 상당한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요. 2차 산업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 삼호중공업 연 매출액만 4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5조 이제 아마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불산업단지 있고요. 또 지금 F1 경기장 있죠. 그래서 우리 영암의 어떤 2차 산업 대불산단과 현대 삼호중공업 현재 일자리가 한 2만 5천 개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 지금 2만 5천 명이라는 그 일자리가 있는데 3호의 인구는 지금 2만 3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일자리는 우리 영암에 있고 돈은 영암에서 벌고 쓰는 것은 목포나 남학 신도시에서 쓰고 있죠. 군수인 저로서는 영암에서 일하는 분들이 영암에서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이제 만들어서요. 지역 발전시키는 일.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암은 또 좀 어느 지역보다 희망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뭐 F1 경기장까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영암에는 국립공원 올출산, 그 다음에 왕인박사 유적지, 도성국사, 또 왕인박사, 거기에 선사시대 유물 또 마한시대, 그 마한의 700년 그 찬란했던 역사가 전부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가장 중심지가 우리 영암의 시종이거든요. 그래서 고대부터 F1, 최고 현대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이게 바로 우리 영암 땅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균형 있게 잘 발전시켜서 최소한 10년 안에 인구 10만의 도시는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제가 우리 국민들과 했던 약속이고요. 그 꿈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뭐 군의 아마 재정은 지금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 청장님 전에 그 구청 1년 예산 얼마셨어요? 한 3천억 되셨나요? 네, 3천억 못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수는 우리 청장님이 훨씬 많으신데 돈 쓰는 권한은 제가 훨씬 규모가 더 큽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군수가 인사와 예산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작은 그 소왕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군수 마인드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군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거, 그게 아마 지방자치 시대의 시와 군의 그런 어떤 이제 어떤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영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형제 중에 둘째고요. 그래서 아들만 5인 집에서 컸기 때문에 지금도 밥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여자가 하는 일 어떤 일입니다. 아들만 5인 집에서는요 반드시 그 5 중에 1명은 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아마 제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서 어머님 뭐 일하시면 그냥 설거지 해주고 밥도 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시골에서요 뭐 팥죽까지 쓰고 밀가루 묻히고 뭐 파우더 있잖아요 넣고 그때는 이제 사카리라고 그러죠. 사카리 넣고 해서 큰 가마솥에다가 밭에 밑에 그 석작 있죠. 뭐 그 배로 된 그 바구니 그 뚜껑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이제 깨끗한 천 깔아서 붓고 불 때면 빵이 되잖아요. 그러면 칼로 잘라서 동강 내서 일하는데 이제 갖다 드리고 그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름대로 이제 뭐 요리하는 거, 뭐 부모님 돕는 거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서 제 자서전에도 나와 있지만 동네에서는 효자다. 근데 제가 효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절을 보냈었고요. 제 고향은 복천. 여러분들 뭐 낙지. 지금 뭐 낙지가 모안 쪽이나 뭐 이쪽에서 나지만요. 실제 낙지 요리는 복천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렇게 이제 영산강 간척 사업을 하기 전에는 복천 주변에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뻘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암에서 나는 낙지가 전국 최고의 진상품이었는데 그 이제 낙지가 이제 복천에서 이제 요리돼서 팔렸고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영암에 오시면 복천에 가서 갈락탕, 뭐 낙지 관련된 뭐 코스 요리 드셔보시면 아마 그 어느 지역보다 그렇게 뭐 맛있는 곳, 그 독천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다니면서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한 게 어떤 스님들이 오든지요. 어제도 이제 현대사모중공업 사장님이랑 몇 분들 오셨길래 낙지집에 가서 낙지 몇 마리 대접했더니 그냥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꼭 한번 영암에 오시거든 독천에 오셔서 낙지 한번 먹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추억은요. 제 아버님이 이제 그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근데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까지 거의 졸업할 무렵까지 미곡상 있죠. 나락장사라고 그러죠. 그 이제 정부 뭐 도정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하지만 그때는 이제 민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암에 한 반 정도에 있는 나락을 사다가 이제 그걸 이제 목포에서 이제 방아를 찍고 그래갖고 이제 그 쌀을 이제 팔기도 하고 제주도로 이제 뭐 가야호를 통해서 이제 보내고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그 시절에는 아마 돈을 가장 잘 버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이제 돈에 대한 그런 어떤 뭐는 구애받지 않고 이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매상, 정부에서 이제 나락을 이제 그렇게 수매하는 정부 수매 제도가 나왔거든요. 정부 수매 제도가 나오니까 바로 그때 그냥 미국 그렇게 한 20-30년 해왔던 사업을 딱 접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조금 계시더니 이제 온목상이라고 전주제지에서요 신문용지 만들 때 그 뻘프. 근데 그때 이제 80년도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90년대 초까지 솔잎옥파리벌레 때문에 전국에 이제 모든 산들이 이제 빨갛게 다 죽어서 막 나무가 다 썩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비워내고 이제 좋은 나무로 심어야 되고, 또 이제 산을 가진 사람들은 나무 썩기 전에 이제 그냥 뭐 헐값으로 이제 막 다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사업을 또 이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한 10년 정도에 해서 보면 뭐 한 1년 벌어갖고 그냥 광주에 집도 좀 사고, 뭐 저희들 뭐 자식들 다 가르치고 하면서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을 딱 10년 하시더니 90년대 이제 초가 되니까요. 이제 나무 이제 그 원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이제 접어야 될 때가 됐다. 그러고 이제 시작하신 게 저하고 이제 같이 그때는 시작했죠. 90년도 초에 90년이죠. 90년에 알파 전산을 이제 제가 창업하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사실상 아버님이 이제 창업해 주신 거랑 같은데요. 그때 창업했던 알파전산 지금 우리 강주에 알파전산 쳐보면 이제 제 바로 밑에 아우가 지금 사장인데요. 25년 지금 지났지만 건재하니 지금까지 이제 잘 지금 경영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실 때 보니까 한 3번 정도 이제 사업을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기업이든 수명이 한 15년 이상 안 간다. 지금 그렇게 다 하도 이제 사이클이 이제 빨라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이 장사하셨던 것들을 제가 이제 쭉 보고 자랐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황일봉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를 공고 나갔거든요. 목포 공고를 갔다가 좋은 학교인 줄 알고 갔어요. 실은 그때 공고는 그런 대로 좀 갔었거든요. 공부 좀 하는 친구들도요. 1학년 다니고 2학년 다니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오는데 4년제 대학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고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이건 4년제 대학 가는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고 다니면서 이제 인문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학교 그만둔다고 그랬더니 너 재수하든 삼수하든 해줄 거니까 제발 고등학교 중퇴했다는 그런 불명예는 부모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공고를 나와서 다행히 이제 그 80년도에 전남대학교 이제 공대를 들어갔었거든요. 공대 들어가자마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5.18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황일봉 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시대의 아픔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마 이제 같이 선배님들 뒤에 따라다니다가 이제 좀 나름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서 그 작은 역할이라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87년도에 그때 이제 뭐 대학 조금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87년도 그때 이제 아마 제가 실은 1학년을 뭐 3번 다녔던 것 같아요. 80년, 81년.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근데 그 줄은 안 놓고, 군대 갔다 와서도, 후배들 뭐, 뛰어다니고 그러면, 같이 뛰어다니면서 데모하고, 이제 결혼도, 88년, 그 영봉축제 때 전통 원래식으로 이제 지금 와이프하고요, 이제 결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데요. 2가지 이제 큰 추억이 있습니다. 뭐 학생운동이나 이건 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경험했고, 그 이야기야 뭐 더 제가 또 내시할 만한 그런 뭐가 못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2번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요. 그때가 아마 87년 정도 됐지 않는가 싶어요. 그때 이제 한참이요. 시내버스 막 이제 그 막 파업하고 막 이런 때인데 봉고차를 하나 빌려갖고 후배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가자.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뭔 줄 압니까?
삼계탕용 닭 한 마리 하고요. 그때 그 원가가 약 한 삼계탕용 닭이 한 1,300원 정도 먹혀요. 그리고 옆에다가 찹쌀죠. 아까 제가 요리 좀 할 줄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찹쌀 넣고 그 옆에다가 인삼 한 뿌리 넣고 그러고 이제 삼계탕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근데 그때 당시 백화점에서도 이 제품이 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후배하고 같이 갔는데 충남 천리포 만리포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네. 그 해수욕장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준비하고 가는데 그때 아마 금감이 범람할 정도로 그때 아마 그 폭우가 760mm 아마 그 사상 최고 기록일 겁니다. 그 충청도에. 가는 곳마다 막 길이 끊겨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준비해갖고, 천리포 해수욕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득 싣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그랬어요. 원가가 한 뭐 2,000원도 채 안 먹히더라고요. 충남 이제 금산 쪽으로 가면 또 인삼이 굉장히 싸요. 뭐 좋은 것 안 써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후로 딱 싸갖고 지금 백화점에 나온 것하고 똑같이 그때 당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캠핑족들한테 이건 뭐 3,000원만 받아도 50% 남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는 한 4,000~5,000원 정도 팔면 많이 팔릴 거다 하고 갔었는데 그 장마가요 보름 가더라고요. 장마통에 누가 끓여 먹을 뭐 버너나 뭐 갖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폭우가 쏟아지면요 저지대가 있으면 저희도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요. 산속에 높은 데다가 차 옮겨놓고 거기서 자고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12일째인가 되니까요 제가 가지고 갔던 돈까지 이제 싹 말라버린 거예요. 이제 자료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단 하나도 못 팔아봤습니다. 나무 돈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게 정말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여름방학인데 깬다라고 뭐 비치가운이랑 몇 개 가지고요. 완도 또 명사심리로 한번 가서 좀 아르바이트 해보자. 그래서 이제 또 꾸러미에서 대학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장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저희들은 하나도 못 팔았던. 그래서 그때 와,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돈을 벌지 하는 그런 이제 근데 그때 얻었던 추억이고요, 경험이라는 게 지금까지도요. 어떤 일을 할 때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큰 교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좀 늦게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28살 때 이제 연암대학교에서 이제 결혼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바로 91년도에 이제 지방자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만 29살 나이였죠. 그때 이제 전국 최연소 도의원으로 도의원에 당선돼서요. 4번 이제 내리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뭐 우리 당 정당 활동도 좀 쭉 해왔었고요. 중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바람 불 때는 그때 당시 김두관 장관님이 장관 취임하기 직전에 우리 신정훈이하고 전동평이는 국회의원 좀 출마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그렇게 제의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어서요. 제가 이제 정중히 그 사양을 했었고요.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었는데 사실은 도의원 4번 하면서 나름대로 좀요. 그 도의원 하던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울리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도원할 때 제가 대표 선수였거든요. 고스톱이요. 네. 네. 근데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도청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네, 또 도원들 중에 고스톱에서 잘 어울렸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다 성공했더라고요. 네. 한마디로요. 그 사교성 좋았던 분들이. 네, 그때 아마 모 국장님들 지금 뭐 국회의원도 하고 계시고 다 뭐 군수도 하셨고 근데 같은 그 의원하면서 행정위에 계셨던 분들이나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나 좀 그렇게 이제 뭐 그 고스톱 친다는 게 뭐 돈 따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리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사교성 좋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요. 네, 그 고스톱 대표 선수들은 다 최소한 제가 이제 제일 늦은 거예요. 예, 고스톱 제가 제일 잘 쳤던 것 같은데 고스톱 좋아했던 멤버들이 다 시장 군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저희들이 한 5-6명 있었거든요. 도청의 국장 한 3사람, 저를 포함해서 또 이제 의원들. 그래서 시간 나면 저쪽 무등산 그쪽 그 보리밥집 가서요. 신나게 두드리고 그리고 통닭 한 마리 넣고 이제 보리밥, 쌈밥 먹고 이제 그런 추억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때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아마 사람 사귀고 하는 게 가장 좋아했던 일로 기억되고요. 또 이제 도원하면서요. 네, 나름대로 좀 이제 제가 목표로 했던 게 있었어요. 사람 이미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수업을 치되 우리 영암 땅이나 제가 알만한 사람들 기에 들어가는 데서는 합도를 손에 잡아본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국장님들 만날 때 사교적인 자리가 아니면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정 연설하지 않습니까? 도정 질문이요. 도정 질문 하는데 스타 의원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반열에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뭐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도청에서 다 이제 퇴근하고 나면 의회 사무실에 가서 이제 늦게까지 이제 자료 정리하고 좀 있다 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도청에 있는 좀 실력 있는 그 이제 행정고시하는 그 이제 우리 도청 이제 직원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요. 처음에는 전동평이가 한마디로 대목군이다.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좀 그렇게 이제 거리감을 두다가 더 이제 제가 더 사교적으로 더 이해하고 또 저한테 많은 그 초기에 이제 투서가 많이 들어와요. 그때 내가 그 사업했던 분들 저도 사업을 좀 이제 했습니다만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을 제가 조금 멀리했던 이유가요. 그 이제 투서가 들어오는데 보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도와주다가 마지막 한 번 안 도와주니까 이제 자기가 했던 것 갖고 이제 저한테 투서하고 막 그런 이제 그때만 해도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었고요. 급식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교실 리모델링 하는데 한 5천만 원 딱 내려주면요. 이게 기준이나 원칙이나 뭐 어떤 표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어찌 보면 좀 FM이고 정지 가신 분들은 모네름 깔아놓고요. 좀 슬렁슬렁 하신 분들은 비닐장판 깔아놓고 그 정도 차이가 있었던 90년도 초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가요.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요.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뭐 언론에다 터버리고 뭐라고 하면요. 전남 교육계 전체가 어찌 보면 구정물을 뒤집어 쓰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전남의 교육에 대한 걱정뿐인데 그래 그 자료를 주고 그러길래 교육감님이랑 오시라고 해서 자 이런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문사위원장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자체 조사해 보시오 했을 때요. 보니까 37명을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징계하겠다고 가져오길래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하고 국장님들 호통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이 징계받아야 된다. 왜 일선 학교에다가 그 많은 1년에 100억 가까운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어떤 표준 하나도 주지 않고 그랬더니 17일 만에 한 130페이지 되는 표준집을 만들어갖고 저한테 가져오더라고요. 그 뒤에는요, 행정사무감사고 뭐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문제들을 언론에나 어디에도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덮었습니다. 오히려 37명에서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한 명만 시범 케이스를 하고 그대로 다 덮어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전동평에 대한 어떤 그런 소문 인식이 이제 막 바뀐 거예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요. 고급 정보들이 이제 진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제 방어해달라는 겁니다. 전동평가 먼저 한번 거론해버리면 의원들끼리도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급 정보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대부분 그때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분 TV 연설을 이제 생방송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고 가서 제가 직접 쓰고 그 원고 읽고 또 읽고 정말 연습해서요. 수십 번을 읽더라도 그냥 원고 안 보고 TV 방송은 그냥 보고 있고 하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특히 내 지역이 시골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더라도 안 보고 그냥 또릿또릿하니 하면 딱 그놈 야문대야 하는데 원고 보고 하면 어찌 보면 평가절하해버리거든요. 그게 시골 정서거든요. 그래서요. TV 연설 한번 나갈 땐 최소한 뭐 보름 한 달 전부터는 제가 직접 원고 작성하고 그러고 정말 그렇게 안 보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다 머리에 껴서 실제 이제 뭐 도정연설 할 때는 뭐 0.2초 뭐 3초 뭐 3초 4초 뭐 남겨놓고 땡 할 때 그냥 연설 끝내버리니까요. 박수가 터져나오고 이제 이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만들어 놨던 제 이미지가 시골 분들에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벌써 제가 도의원 처음 시작할 때가 25년 전이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시작해서 15년간을 했었는데요. 그때 도의원 할 때 했던 그런 이미지. 이번 군수선거 치르다 보니까요.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이제 일선학교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이제 정년퇴직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교직에 계셨던 분들은 뭐 제자들이나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또 문교사회 위원장 할 때 한 가지 추억은요. 그때는요. 저희들이 이제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가 나옵니다. 의회에서요. 그때 이제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출장비는 나오거든요. 출장비는 나오는데 목포교육청에 간다 그러면 목포교육청에서 점심 준비해 놓죠. 저녁 준비해 놓죠. 그 다음에 뭐 호텔이나 이쪽 잡아놨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뭐 단란주점이나 어디 술 한잔 먹을 수 있게 해놓죠. 그 다음에 올 때는 또 그 지역 특산물 꾸러미 해놓죠. 그리고 또 봉투 해놓죠. 그러니까 교육사위원회가 그때 당시는 어찌 보면 가장 대접받는 곳이다.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대접받는 상임위원회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사위원회 간사할 때는 제가 이미 없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따라서 했는데 제가 교육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바꾸었던 게 이제 선물이라든가 봉투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가서 대접만 받았는데 출장을 갈 때는 오히려 이제 우리 출장비로 교육장하고 과장 두 분씩 있거든요. 두 과장 세 사람만 우리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밥은 우리가 사주고 오고요. 이런 이제 소문이 쫙 나버리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한 이제 그 어떤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써 뭐 한 15년, 20년 전 일인데 이번에 선거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저를 돕는 교육계의 어르신들이 많더라. 그걸 작년도에 제가 선거 과정에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뭐 도원하던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추억도 추억이지만 선거에 있어서 이제 많은 그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도의원 4번은 실은 이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내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의원 4번 끝나고 나서 이제 군수를 해야지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다. 도의원은 이제 더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게 알파 중공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뭐 여기 다 사업하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이제 많은 그 경험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자랑 삼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선거를 제가 5번 당선됐거든요. 도의원 4번, 군수 1번이요. 근데 본선에 나간 게임에서는 다 이겼습니다. 안 떨어졌어요. 근데 군수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선 2번에 대한 그 이제 또 상처는 맛봤거든요. 근데 사실 2번은 떨어질 것 알고 했어요. 조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5번,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엔 아버님하고 같이 창업을 했고 창업했던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90년도에 창업했던 알파 전산이요. 지금도 강주에 있고, 제 이제 아우가하고 있는데요. 이 전에 참 그 좀 잘 나갈 때는 서울 공장부터 시작해서 전주 공장, 강주 공장, 그리고 알파가 지금 알파 중공업, 지금 알파 전산인데 중공업에 또 모태가 됐고요. 그때 지금도 괜찮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한때 돈 잘 버는 그런 회사였고요. 그래서 알파 중공업 전산 창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아우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년 전에 했던 사업이 친환경 쪽 이제 도원하면서요. 그래서 산소화 혁명이라는 산소화 혁명 아마 때려보면 전재근 사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 애가 이제 내가 둘째고 넷째인데요. 그 사업에 대한 창업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2년 됐는데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거는 이제 그 식물, 모든 식물은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산소, 그 뿌리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예요. 기계적으로요. 거기에 이제 양액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냥 버튼만 눌러놓으면요. 기계가 모든 식물들 다 재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토양 어떤 염류 축적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토양에 이제 뭐 병 같은 거 있으니까 대부분 태양광으로 해서 이제 소독을 하는데요. 그 이제 오존 살균까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개발하는데 한 12년.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요. 올해부터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대한민국 한 30개 정도 지금 기술센터에다가 이제 국가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그 이제 사업을 창업해서 이제 쭉 해왔는데 농업과 관련된 분야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때 담양에 있는요 이철규 박사라고 있는데 담양 기술센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이 어떤 종자 산업이요. 이게 얼마나 크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딸기는 다 일본 품종을 우리가 갖다 썼어요. 지금은 이제 로열티를 내야 되거든요. 엄청난 이제 로열티를 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철규 박사가 저하고 같이 제가 우리 회사 돈으로 그때 고근석 지금은 이제 뭐 국장 하다가 정년하셨는데 담양 부군수로 있을 때
담양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농업이 좀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철규 박사하고 고근석 부군수님 모시고 일본도 다녀가면서요. 이제 저는 산소농법에 대한 이제 연구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친구도 이제 같이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품종, 신품종 개발에 이제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양에서요, 신품종 개발에서 엊그제 이낙연 지사님이 이제 그 자랑을 해요. 그 친구 자랑을요. 이철규 박사 그 한 사람의 그 힘이 지금은 담양 우리 이제 에서 올해 한 60헥타 정도 재배했을 겁니다. 근데 3년 전에 이철규 박사가 했던 게 한 3헥타를 지으면서요. 이제 그렇게 그 죽창이다 남아 딸기일 겁니다. 그 죽창 딸기를 개발해 갖고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으로 전량 납품이 되는데 평당 한 14만 5천 원 정도 나오더라. 고소득이잖아요. 네. 그리고 2년 전에 20헥타 정도 했을 겁니다. 2년 전에도 거의 대부분 전량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로 들어가면서 평당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선 그 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한 60헥타 이제 됐고 아마 이제 거의 대한민국 대부분이 이제 죽창으로 로열티 안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선진국에 이걸 이제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수출을 했을 때 그 로열티만 받아도 담양군은 아마 몇십억씩 들어오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추세를 본다면. 그래서 이제 도지사님이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을 우리 영암에 와서 하시길래 그 사업의 시작은 전동평이랑 같이 했는데 저는 이제 산소 농법적으로 하고 그 친구는 이제 품종 개량적으로 해서요. 12년 전에 했던 사업이 담양도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빛을 보게 됐고요. 제가 했던 것도 이제 제 아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농업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어렵고 느리더라는 겁니다. 보통 뭐 5년, 10년 계속 돈 투입하면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뭐가 민간으로는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만 나름대로 이제 저는요.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시작했던 사업이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이제 9년 전에요. 이제 도의원 그만두고 이제 세 번째 시작했던 사업이 알파 중공업입니다. 알파 중공업 대불산단에다가요.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지금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는 이제 여러 블럭들을 이제 조립해 놓으면 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블럭을 만드는 이제 공장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도의원도 이제 그만뒀고 군수도 바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셨던 돈은 거의 다 까먹었고 이제 가족들한테 일단 내가 창업을 했어도 그 회사를 동생들한테 줘버리니까 내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5년간요 돈을 이제 타서 쓰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좀 그렇게 내 경제적인 밑바탕은 만들어 놓고 이제 정치를 해야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자립 때문에요. 그때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저로서는 이제 도박이죠. 그래서 정말 그 조선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단지 이제 아버님이 할 때 쭉 사업하시는 거 봤었고, 제가 이제 2번 그 이제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이라는 게 이제 순풍에 돋단다. 처음 시작할 때 이미 그 사업이 시작과 동시에 최소한 50%는 성공과 실패가 결정돼 버린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요. 9년 전에만 해도 조선업이 앞으로 그때로 해서 한
최소한 10년, 20년은 호황으로 갈 거다. 물론 이제 뭐 사이클이 있으니까 한 6년 주기로 뭐 한 6년 호황이면 한 뭐 2, 3년, 3, 4년 불었다가 또 호황이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좀 착각했던 게요. 97년이죠. IMF 때부터 2008년까지 조선이 무려 11년 동안 대호황이었거든요. 이렇게 호황이 너무 길었던 것을 제가 망각했던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잖아요. 큰 호황이 왔었기 때문에 큰 불황이 온다는 것을 거기까지 이제 예측을 못하고 저는 그냥 조선업 대한민국 이제 1위국이 됐으니까 잘 나갈 거다 하고 이제 그렇게 거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 비용만 해갖고 뭐 땅은 이제요, 그 50년 임대 자유무역 지역에다가요. 이제 땅값은 이제 거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설 투자비만 해갖고 한 120억 정도 이제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매출액이 지금도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최한 10%에서 15% 정도는 순이익을 내겠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단가로 하면요. 그럼 150억만 해도 한 22억 5천? 그러면 한 5, 6년, 6, 7년 정도면 투자비 다 이제, 벌어들일 수 있겠다. 이 계산 갖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은 맞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작하고 나서 잠깐 뒤돌아보니까 이 조선산업이 완전히 낭떠러지에서 제가 이제 고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불황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시작했는데요. 2008년 말 2009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불황에 접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 지을 때부터 저는 이제 수없이 주변에 그때 당시 블록 공장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지어놓은 공장들만 수없이 다녔어요. 수십 번 다녔을 겁니다. 벤치마킹 하러요. 그래서 이제 설계 과정부터 시작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제가 이제 공장이 한 11,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레이아웃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 돼 있는 것을 이제 수없이 보면서 그걸 이제 내 것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었거든요. 공장을 지어놓고 이제 어떤 품종을 결정할 건가. 블럭 중에서도 배 머리 부분에 있는 선수블럭은 굉장히 어렵지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톤당 한 60만원, 70만원 되고요. 배 이제 중간 부위는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건 이제 톤당 뭐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제작비만 해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150억에서 200억은 대부분 이제 저희들 블럭은 이 자재는 이제 현대에서 갖다 주거든요. 이제 제작비만 이제 해서 이제 매출액이 한 150억, 200억이니까 실제 이제 자재비까지 하면 뭐 한 3, 400억 정도 이제 매출액이나 이제 갖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품종 선택을 할 때 보니까요. 불황이 앞으로 이제 1년 후면 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불공단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한 10년 넘는 그 단맛에만 다 빠져 있어요. 그 호황에 이제 도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불황이 와갖고 힘들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요. 단가가 좋고 하니까 가장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누구도 안 할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1년 후면 불황은 반드시 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불황이 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여건이 어려워지잖아요. 많은 이제 업체들 이제 도산하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이제 하나의 선택만 남아있더라고요. 불황이 왔을 때도 대기업에서 밖으로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동화가 될 수 없는 품종. 그게 이제 배 선수 블럭을 이제 배 머리를 만드는 선수 블럭이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한 회사가 선수 블럭에 도전한다고 그러니까 다 회사 말아먹으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업 시작하더니 두고 보자 6개월 가나 1년 가나 주변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다 이제 반은 이제 조소하면서 이제 그 업을 하는 사람들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제가 선택했던 게 현대 사무중공업 안에 제가 도의원 4번 하면서 사귀어놨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고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가서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면 전동핑 한번 돕자. 그래갖고 이 선수블록의 최고 권위자들이 한 5명이 모여갖고 이제 저랑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6시 퇴근하고 나면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회사로 와갖고 한 3개월을 우리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요, 보통 선수블록은 거의 하다가 그만둬버리든지 1년, 2년 가도 궤도에 안 오르는데 한 6개월 지나버리니까요. 이제 현대 삼호중공업이나 울산 미포나 알파에서 선수블록을 만든다는데 믿어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오고 하면서 검증 과정 거치고 그래서 선수블록 시작한 지 1년 만에 선수블록 우수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요, 일 좀 많이 해서 보내면 일 잘했다고 보너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보너스로 이제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되어 왔던 게 지금까지 이제, 지금도 이제 선수블록 업체로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이 좀 어렵다는 게요. 제가 시작했을 때 단가보다 지금은 모든 여건이 다 어려워졌거든요. 인건비도 올랐죠. 용적보험 같은 거 다 올랐죠. 모든 뭐 전기, 뭐 가스요금 다 그때보다 8년, 9년 전보다 올랐는데 블록 단가는 그때보다 10%에서 20% 다운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느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쭉 이제 해오면서 보니까요. 생산성이 한 20% 정도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생산성을 이게 이제 전문화 돼 버리니까요.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렵죠. 정말 뭐 배 여러분들 보면요. 한번 그 10m가 막 넘어버리거든요. 그 위에 만들어 놓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보면요. 처음 올라갈 때는 현기증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블럭 하나가요. 뭐 300톤, 500톤까지 막 합니다. 그 500톤이면요. 500kg짜리 소 1000마리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물들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제 그 어떤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던 알파중공업이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업종 선택, 종목 선택을 이제 선수블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직원들이요. 누구도 어려운 일, 또 더러운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보니까 이제 다 한다고 하는데 이제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요. 제일 먼저 바뀐 게 화장실이 그냥 누렇게 근데 화장실 누렇게 바뀐다는 건 그건 사장이 잘못됐든지 그 시스템의 잘못이 있든지 뭔가 그 충격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회사나 지금은요. 저는 군수가 됐어도 다른 데 안 가보거든요. 읍이나 면에 또 공공시설에 가면요. 화장실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그 관리자 태도부터 직원들까지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뭐 일 열심히 하시오, 뭐 하시오. 뭐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거지만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뭔가를 충격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무장갑 갖다가 이제 초기부터 이제 락스 갖다가 사서 이제 화장실 사장이 문대고 있으니까요. 직원들이
처음에는 설마 자기들 그냥 교육시키려고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더 먼저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이게 감성이더라고요. 막 그렇게요. 일 열심히 하시 하면 더 반발해요. 그리고 사장이 가면요. 이 이제 그 조선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혀를 만지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 굉장히 억세고 강해요. 그 이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그래서 공감하지 않으면 사장이 가서 뭐라고 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 잔소리 한다고 예, 작업도 그냥 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면 허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만나면 언제나 안전하지 않는 곳에서는 일하지 마십시오. 안전이 확보된 데서 작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사만큼은 사장도 사원도 없는 회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게 꿈입니다. 사원도 사장도 없는 회사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들 계시면 다 지금 그런 회사 만들었죠. 우리 직원 모두가 주인인 회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실제 이제 그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요. 직원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까지도 불황인데요. 금년 이제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선업이 이제 조금 이제 단가도 좋아지고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의 그 어떤 심했던 불황 이제 거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겨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알파 중공업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중공업을 시작할 때 정치적인 제 운명도 같이 걸었었거든요. 한마디로요. 사업 시작에서 군수하겠다는 사람,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부도를 내버린다 망했을 때 그 작은 군에서요. 그건 정치적으로 영원히 끝나는 거거든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 이제 그 사업 시작할 때 모든 것을 걸어놓고 한다. 절박하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이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정치도 깨끗하게 접는다. 경제적인 뒷받침도 안 될 거고 뒷받침도 안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작년 또 제가 이제 군수 이제 준비를 할 때요. 대불공단에는 우리 직원들 우리 직원들만 해서도 한 200명 넘지 않습니까? 230명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막 다 뛰어다니면서 우리 사장 군수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요. 대불공단 다니면 그냥 작업복 입고 시원한 드링크 같은 거 슈퍼에서 사갖고 막 뛰어가고 사장님 이거 마시고 하시오. 후보도가 안 부르고 사장님 이거 마시고 하시오. 이런 분위기가요. 그래서 그 8년 동안 진정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교감하고 함께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막 여름에요. 그 막 땀에 젖어갖고 그냥 그 노동하다가 이제 퇴근하고 그런 모습 보면 안쓰러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총무과장한테 내일은 농산물 공판장에 가서 수박이라도 한 차 실어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우리 직원들 좀 먹게 좀 해주라. 이제 그런 마음들이요.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저도 땀 흘리고 이제 옷가 신고 이제 뛰어다니다 보니까요. 똑같은 이제 식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행동들이 아마 제 회사가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지 않았는가 싶고요. 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확산되면서요. 이제 저는 이제 선거 때 이제 타이틀 하나를 더 얻었잖아요. 이제 듣기 좋게 거창하게 학창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고 학파농장 소작협회 운동을 해서 승리를 이끈 사람. 그리고 도의원 사선할 때
예,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스타도 의원이다. 예,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역 CEO로서 이제 인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이제 좋은 스펙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해 있었던 군수선거, 참 그 영암군이 가장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그 상당히 관심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군수님이 뭐 조직이라든가 뭐 모든 여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됐었는데 결과 나오고 보니까 저희들 영암에 6번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6번 선거 치른 중에 저는 한 표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표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지역적으로 놓고 보니까 3호라는 곳이 우리 영암 인구의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3호에서 한 70%가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는 저는 학산면 출신이거든요. 그 분석해 놓고 봤더니 8년 동안 대불공단에 들어가서 알파 창업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부딪혔던 것, 거기에 대한 그 평가가 이제 뭐 현대상모중공업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대불산단에 일자리가 25,000명의 일자리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같이 공감해서 막 이제 퇴근 시간이 되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투표율이 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 안에서 그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아마 그렇게 저를 지지해 줬던 그런 결과로 이제 또 압도적인 그 승리로 그렇게 이제 군수에 당선될 수 있었고요. 이제 영암 군수 대선에 느꼈던 것들 지난 8개월 동안 몇 말씀 드리고 이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암이요, 굉장히 그 좀 선거 때 갈등이 심했던 지역이에요. 전 이제 군수님이 잘한 것도 많으셨지만 상당히 제왕적이셨거든요. 그래갖고 공무원이고 뭐 누구고 그냥 꼼짝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은 어떤 소왕국처럼 그렇게 이제 지배를 해오셨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러고 지역사회도 그러고 이제 굉장히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선거 치르다 보니까요, 아마 공무원들이 제 선거 사무실에 후원금 갖고 왔던 공무원들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한두 명 왔다 갔는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줄 많이 되잖아요. 줄을 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여론은 전동피해가 다 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여론을 이제 압도해 간 거죠.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무조건 졌어요. 근데 저는 그 여론이 조작된 여론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 여론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계속 제가 한 10%에서 15% 이상 앞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이제 여론은 현직 군수하고 저하고 이제 싸움이다 보니까요. 전부 좀 그렇게 말자르게 나는 분들은 다 현직 군수 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여론은 이제 딱 이제 그쪽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전부 그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선됐습니다. 당선되고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도요. 사회단체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이제 군수가 단체 장들을 전부 자기 조직으로 다 장하게 나와버리니까요. 전동평이 반대 성명 내고 또 이제 형 군수 그때 당시 형 군수 이제 지지 선언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제 고민거리는 어떻게 이제 군을 이제 잘 끌어갈 건가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했던 게 하나된 국민, 화합하지 않고 그 증오감, 그 미움, 이걸 내가 내려놓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겠다. 예, 국민들에 있어서는 화합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걱정거리가 앞서고 그래서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군정의 이제 목표 구호를 하나된 국민, 풍요로운 복지 영합, 예, 이렇게 이제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제일 예민한 게 인사거든요.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우리 정 군수님하고 이제 최고 가까운 쪽에 있었던 분들, 예, 이제 바뀌면 당연히 예, 대부분 시장 군수들이 이제 당선되면 자기 반대 선봉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일 안 좋은 이제 자리로 바로 이제 자천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 작업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했어요. 예. 전동병이가 절대 당선 안 된다. 전동병이가 당선되면 내가 옷 벗을란다 시켰던 분들도 적재적소에 전부 예, 써줬거든요. 근데 인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특히 군 같은 경우는 뭐 농업직 이렇게 하면 그 과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이 한 두세 사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내 어떤 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예. 저는 이제 금년 6월까지가 골든타임이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지금 전 공직자들이 지금도 아마, 예, 철회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 많을 겁니다. 전부 과제를 줘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은, 예, 해본 사람이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리든. 그래서 농업, 농촌 지금 엄청 어려운데, 예, 뭔가 여기서 그렇게, 예, 타 시군보다, 예, 앞서가는 이제 그런 어떤 선진 농업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 능력이 있는 사람 딱 보니까요, 정 군수님 편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를 버려버리면, 예, 능력 없는 사람 자리에다 앉혀놓고 국비의 어떤 뭐 지원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하나도 못 해버리면 사실상, 예, 군이 파탄나 버리잖아요. 예. 분야마다 그런 문제가 딱 부딪히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게요. 공무원들, 저희들 이제 사무관 이상이 지금 한 36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가요. 네. 이제 군, 뭐, 계약직까지 하면 군 공무원 전체 수는 한 1000명 조금 넘고요. 네. 과장급 이상이 이제 한 36명 되는데, 예. 이분들을 보니까요. 눈 씻고 찾아봐도 내놓고 저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비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인사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내 마음의 증오심만, 네, 내려놔버리면 정말 멋진 인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인사가 그 만사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보복 인사가 돼버리고 인사가 흐트러져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인사를 처음 할 때 이제 전동계 이제 칼날을 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급 기획예산실장을 면으로 자천돼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군 공무원들 전체 여론을 들어보니까 최고 인격자고 군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면에 가서 제가 이제 모시고 왔죠. 예, 그래서 예, 기획예산실장을 맡아주시오. 그 다음에 이제 빅3 중에 이제 두 번째 총무과장이잖아요. 그 총무과장도 이제 예, 승진과정부터 옛날에 시험 봐서 됐던 사람이고 아주 최고 이제 청백리로 가장 이제 예, 신망이 이제 두터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찾아가서 과장 좀 맡아주시오. 재무과장인데, 예, 재무과장은 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최고의 이제 청백리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 승진한 지 사무관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작은 면에 가서 이제 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기라성 같은 자기 선배들이 있는데 발탁하려고 그러니까 예, 이분이 저는 면장 좀 더 하다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 재무과장까지 갈 수 있는 서열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충정요법으로 예, 그래서 당신을 예, 내가 모시러 왔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제 저를 설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 오겠다는데 뭐 어때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대답하는 걸 보고 당신은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 면사무소 딱 나오면서 저 혼잣말로 지가 오라가면 올 것이지 임명권자는 전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빅3를요 영암 국민들이나 우리 공무원 누가 봐도 가장 참신하다는 분을 이제 그분들을 이제 발탁해서 자리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선거에 뭐 참여했던 분들 그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 저한테 좀 반대했던 분들이 더 열심히 뛰어요. 더 열심히 자기들이 이제 얼마나 미안할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 정년하는 날까지 군을 위해서, 군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마음으로 뛰고 있어서요. 공직사회는 이제 굉장히 안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도 어떤 분들한테도 가면 이제 하나 됩시다, 하나씩 됩시다.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좀 행복을 좀 전파해야 되잖아요. 노래교실 넘어가면 제가 삼각관계나 안동역이나 목포로 노래 좀 준비해 갖고 가서요. 꼭 한두 곡씩은 부르고요.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올리면서 이제 어르신들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그 이제 그 군수하면서 이제 제가 읍면 이제 그 성실을 전부 끝냈었는데요.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전에 보면요, 영암군이 국민과 대화해서 한 면에 뭐 유지들 한 200명씩 모여놓으면요, 내 집에 해관부터 시작해서 뭐 마을에 안길이에 뭐요, 좀 큰 마을에는 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해관도 다시 지어주시오, 우산각 지어주시오, 그 건축 분야거든요. 근데 보면 마을에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시골 마을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요구만 잔뜩 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영암에 농업 예산을 이제 농업군이기 때문에요. 한 800억 정도 이제 쓰거든요. 우리 26%. 그 다음에 이제 풍요로운 복지영암에서 그 복지 분야에 한 24%, 752억 정도 이제 추경까지 하면 이제 좀 더 늘어날 건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농업 예산 줄이고 있지만 농도인 전남에서 또 농업군에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더 늘려드리겠다 해서 하는데, 어디선가는 또 악져야 이제 농업이나 복지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대화할 때 먼저요, 제 이제 생각을 이제 국민들에게 전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악져 쓰고 고쳐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을에 해관 다 있고 우산각 다 있고, 영암에 또 뭐 상승 뮤지컬 뭐 430억짜리 공사, 바둑 테마파크 600억짜리 공사, 그 전부 다 백지화 시키겠습니다. 이제 건축 토목 중심에서 인간 중심, 행복 중심으로 그 축을 옮겨가겠습니다. 지금 국가 살림도 어렵고 우리 군 살림도 어려운데 그런 어떤 변화를 갖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복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그냥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군 전체를 다 도는데요. 옛날 같으면 뭐 해관이나 우산각이 수십 개가 나오거든요. 4개 나와요. 4개. 4개는
3호 같은 데서 인구가 계속 늘어난 지역에서 마을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예, 이제 꼭 필요한데 그만큼 군수가 어떤 철학을 갖고 군정을 끌어가냐에 따라서 예, 국민들은 거기에 그렇게 이제 따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뢰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국민들의 이제 화합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공무원들 끌어안고 또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 안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당선되고 7월 1일 날 딱 취임하니까요. 제일 먼저 오는 분들이 사회단체예요. 예, 전동평이 몰아내자고 앞장서서 그냥 예, 반대운동 하셨던 단체장님들이 제일 먼저 와요. 예. 근데 그분들 군수실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예, 한 분 한 분 전부 예, 정중하게 모시고 갈 때 문 밖에까지 가서 한 분 한 분 배웅해 드렸어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반대에 있었던 분들을 이제 다 끌어안아 버리고 같이 이제 소통해 버리니까요. 어디 가도 예, 군수 이제 시작했는데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편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군의회 관계가 이제 제일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의원님들한테 첫 번째 제가 던졌던 메시지는 전동평에는 도의원으로 했던 의회주의자입니다. 우리 의원들 잘 모시겠습니다. 지금도 8분의 군 의원님들이 있는데요. 예, 군수를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분도 아직까지는 공격을 한 번도 안 당해봤습니다. 어떤 문제로도요. 예, 그만큼 제가 먼저 예, 군 의원님들에게 예, 잘해드렸고요. 예산도 내 차량사업 한 뭐 군수가 이제 수건사업들이요. 마을에 다니면서 뭐 농로 포장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보통 우리 군 예산이 한 4천억 되는데 그 중에서 한 80억 정도를 전 군수님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제 예산 한 40억도 안 되게 낮춰놓고 그 다음에 군 의원님들이나 예, 다른 예산을 좀 늘려드렸거든요. 근데요, 예산을 쓸 때 전동평이 혼자 그 많은 마을 다니면서 일일이 간섭해서 하는 것하고 군 의원님들이 8분이 있기 때문에 그 8사람의 군 의원이 다니면서 8사람이 필요한 것을 선택한 것하고 예, 어떤 선택이 더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군 의원님들한테 힘을 실어드리고 군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그 군 의원님들이 예, 우리 군수하고 다니면요. 네, 제가 해놓고 제 입으로 그냥 이거 군수가 해서 하고 다니는 것보다 10배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좀 그렇게 이제 어떤 고난을 좀 의회나 예, 또 읍면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 예, 전에는 이제 대부분 사업도 그냥 군수가 이제 다 그냥 결정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읍면에 가서 마을의 일을 마을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결정해서 면장님한테 보내면 면장님이 또 면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군에 올라오면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겠다. 한마디로 행정의 가장 말초신경은 마을이거든요. 이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어떤 그 이제 고난을 또 역할을 좀 그렇게 이제 세워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좀 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군수가 해야 될 것은, 네. 균형만 좀 잡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공정하게. 네.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좀 공정하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사에서부터 이제 마을까지는요, 상당히 안정되게 이제 그렇게 정착이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이제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전임 군수님 때 하셨던 일을 그대로 끌고 가느냐, 예, 정리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저희 영암 같은 경우는 산수 뮤지컬, 예, 이라는 예, 사업을 그게 한 430억짜리를 이미 용역까지 해서 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 버리고요. 또 바둑 테마파크를 600억짜리를 한다고 예, 거기도 용역해서 한 50억 정도가 써져 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업하면
사실상 우리 군으로서는 진짜 망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근데 머뭇머뭇하고 있으면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원칙 정의에서 당선되자마자 민선 100일 취임 기자회견 하면서 정리해야 될 사업, 끌고 가야 될 사업. 그래서 이제 명쾌해버리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이제 전부, 그러면, 군수한테 한번 힘을 실어주자.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 올출산 국립공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아마 케이블카 사업 해놓으면 아마 대박 날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랭킹 뭐 1, 2 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꽤 큰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자기들이 케이블카 사업 운영권만 주면 이제 건설하겠다고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원해서 이제 지역서부터 좀 연계시키고요. 올출산 정말 아름답거든요. 소금강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의 작은 금강산, 그 천안공 올라가서 보면요, 진짜 금강산 올라와 있는, 저도 금강산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카 시설을 해놓으면 정말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또 영암을 그렇게 이제 찾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이제 이런 좀 개발 사업 해야 될 사업들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에 큰 축제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왕인 문화축제예요. 근데 왕인 문화축제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암군 그 대부분 지역이요, 그냥 벚꽃으로 다 덮여버리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왕인 문화축제가 4월 9일에서 12일까지 4일간 열리고요. 또 이제 대한민국 제4회 한옥, 국가 이제 행사거든요. 대한민국 제4회 한옥 건축박람회가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예산만 해서도 한 20억 넘는 이런 이제 메모드급 이제 행사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 KBS 교향악단까지 다 이제 초대되어 있어요. 그렇게 신명나는 그런 이제 축제 한마당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때 꼭 한번 영암 찾아오시고요. 가능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행사장에서 제가 빈대떡에다가 막걸리라도 한 잔 모시도록 제가 약속드렸던 시간이 다 되고 있고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선거 치르시는 분들, 선거를 몇 번 치르면서 얻은 결론은요, 돈은 조직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조직이 없으면 그 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거 치르다 보면 돈은 조직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내 선거가 조직 면에서는 뭐 게임이 안 되게 취약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라는 것은 민심이죠. 그 조직은 그 민심을 이길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돼야 된다. 이 민심을 움직이는 사람이 선거에서 이제 승리하는 거고요. 그 민심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대부분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승리한다는 건 선거의 철칙이지만 그 민심을 이제 그렇게 얻는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선거에 제가 뭐 쭉 당선되는 선거 5번, 2번은 이제 연습이지만 그 어떤 지는 것은 쓰라림이고 아픔이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선출직에 나가시는 분들 민심 잘 파악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업도 개번 시작해서 이제 개번 그 회계 사업이 다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선택. 예, 그래서 군에 있어서도요, 사업했던 그 경험들이,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기찬장터라는 곳이 있어요. 기찬장터가 있는데, 전에 이제 농산물을 취급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도움 먹는 하마가 돼 있고, 그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요. 그걸 좀 당선되고 나서 한 6개월 비워놨죠. 비워놨더니,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장사하겠다는 분들, 뭐 어떤 거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네, 그걸 좀 비워놨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영암 군수가 바뀌더니, 네, 왜 기찬장터가 비어있냐, 네, 어떻게 쓰려고 그러느냐, 예, 그런 어떤 이제 기사가 나는 것, 예, 보면서도 그대로 비워놨거든요. 선택이 신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컬 푸드, 예, 가장 이제 전문가들 데려다가 그 기찬 장터를 이용해서 그 좋은 공간 활용해서, 예, 기찬 장터에서 이제 로컬 푸드의 이제 어떤 중심 센터로 만들어서요, 예, 농업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제 목표를 줬거든요. 농산물을 취급해야 된다. 예, 공익에 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자에 있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는다. 흑자를 내야 된다. 이 세 가지 갖고 이제 던져놓으니까요. 8개월 지금 됐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가 이제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이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할 때 시작이 반이거든요. 선택 잘못하고 언론에서 좀 찍는 기사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내줘버린다 하면, 한 번 줘버리면 그게 5년, 10년 가버리는데요. 그 선택.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정말 그렇게 선택은 신중해야 되고, 한 번 선택한 사업이 실패해버리면 국민들에게 국가에 엄청난 이제 예산상에 그런 많은 그 이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특히 이제 시장 군수는 많은 그런 고난이 주어지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인사에서부터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의 균형이죠. 그런 어떤 밸런싱을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마인드도 가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사업했을 때 느꼈던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요, 좀 여유도 있게 되고요, 조급하지 않고 그렇게 해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어떤 뭐 제가 드리는 제 이야기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그냥 내용이 없죠,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요? 예. 네, 제가 군수 후보님 출산 기념일 때 가가지고 네네. 윤동평 군수님도 굉장히 처음 보고도 존경을 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굉장히 그날 저희는 네. 당선 확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 때요? 네네네. 그러면 이 책 가지고 가셨던가요? 네네, 받았습니다. 이 책이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예. 그리고 저는 영암하면 저희 형부가 네네. 영암 출신 고향이 영암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영암 원자력도 가봤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아가씨 때 직장 생활하면서 월출산을 가봐가지고 네네. 굉장히 그 바위산 때문에 네네. 아주 스토리가 생겼던 곳입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강의라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영암 원자력에 대해서는 전혀 영암 원자력이 아니라 원자력은 영광. 예. 네. 착각했죠. 네. 착각했는데 그 영광 같은 경우 원자력이 꼭 영광에 있다 그래서 원자력 그 대체 에너지가 영암에서도 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토 고구마도 뭐 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설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하고 궁금합니다. 영암은요, 지금 그 활성산이라고 풍력 발전이요, 대한민국의 최대 단지가 영암에 있습니다. 올출산 건너편에 보면요, 지금 그 아크로 골프장 가시는데 그쪽에 보면요, 그 골프장에 한 1200억 투자돼서
네, 거기에 네, 지금 20기에 대형 이 풍차 있죠. 2메가짜리. 네. 아니요. 그게 2메가짜리든가 20메가 아니나요? 2메가짜리입니까 하나에? 네. 거기에 아무튼 전체가 1200억 투자가 됐어요. 근데 대관령보다 전력 생산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마 지역적으로 봐서요. 우리 영암에 이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영암에가 이제 영산호 있고 영암호 있고 지금 호수들이 이제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영암호에다가는 플로팅이요. 물 위에다 띄우는 태양광을 발전을 한다고 지금 저한테 왔는데 거기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세계의 가장 큰 태양광 발전 단지를 해보고 싶다 해서 구체적인 지금 계획서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아마 전국의 어떤 시범적인 그런 어떤 이제 지역으로요. 그렇게 좀 해놓으면 관광지도 될 거고요. 활성산에 있는 이제 거기 지금 풍력 발전은 거기가 한 200만 평 되거든요. 예, 거기 가보면요. 뭐 올출선부터 시작해서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전력 생산하고 그 200만 평 되는 그 넓은 땅은 이제 관광지로 꾸밀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도라지 뭐 단지, 뭐 코스모스 단지, 뭐 이런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좀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가족들하고 와서, 그렇게 즐기고 가시 바랍니다. 저희 우리 영암으로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말씀드립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오늘 교수님 강의, 네네. 성공 경영학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이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1위에요. 네. 제가 알기로.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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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저는 복지국 소사이어티, 네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기획위원입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국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네. 강의 시작 전에 주셨던 네네.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네네. 하나된 국민, 네네. 풍요로운 복지 영화, 네네. 이 슬로건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네네. 다 가질 수 있는 네네. 그 참정권이 투표권처럼 네네. 이 또 복지를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기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네. 또 홍준표 경남 아, 예. 도지사처럼 급식비. 네. 네. 그런 왜곡된 선별 복지 말고 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폭발적인 복지가 복지. 있어야 네.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군수님 이렇게 독자적인 폭을 그 네. 이낙연 도지사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네. 이 노인 자살률을 막을 수 있는 네. 대안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예. 복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모델로 할 수 있는 복지가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은요, GNP 국민 총생산의 약 한 32% 가까이, 31%, 32% 이 정도를 복지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롤 모델인데, 대한민국은 정부 예산의 31% 정도 씁니다. 정부 예산, 복지 예산이. 네, 그 정도 쓰고 있고, 이걸 국민 총생산으로 해보면 한 8% 정도, 네, 스웨덴의 한 4분의 1 정도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영암구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 예산의 24%를 복지 예산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영암도 지금 노령화되고 있고, 예, 노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복지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늘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다. 근데 복지에 있어서요, 적은 예산 갖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효과라기보다는 많은 분이 만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복지,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해야 된다 해서요. 우리 영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요, 세 가지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100원 택시는 이낙연 지사님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엊그제요, 어떤 시골 마을에 가서 할머니들이 혈관에 세 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읍내 병원에 간다고 해서 할머니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했더니, 아, 괜찮아요. 응? 우리 군수님이 응? 준
100원 택시 티켓을 보여주면서 우리 택시 불러놨어. 네. 엄청난 그 시골 어르신들로서는 그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원 택시를 버스가 가지 않는 모든 마을에 이제 전부 지금 실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도하고 군하고에서 한 1년에 한 3억 정도는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2장씩 드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4,000원짜리인데, 전체에서 지금 보니까 한 7억 정도 들어가요. 전면 실시하면 10억 정도만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목욕권을 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목욕탕이 텅텅 비어 있다가요. 이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인산인해여서. 그리고 어르신 그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는 목욕 티켓을 또 남을 수가 있잖아요. 꼭 한 달에 2번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남았을 때는 그 남는 티켓을 갖고 미장원이나 남자분들은 이발할 수 있는 겸용으로 쓸 수 있게 해서 좀 그 매수를 늘려드리면 목욕하고 머리 하시는 거 군에서 다 지원해 드리는 거 되잖아요. 근데 이 효과가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제가 더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이에요. 우리 영암에요. 지금도 이제 군내 버스는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1년에 한 20억 정도 기름값 같은 거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한 15억 정도만 더 지원을 해주면 20세 이하의 학생들하고 60세 이상 우리 국민들 전부 무료. 그래서 버스 중공영제 전 국민을 상대로는 할 수가 없죠. 20세부터 60세까지 좀 소득 있는 분들은 내야 되고 그 노인 어르신들에게는 그렇게 해드리면 저는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좀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읍내에 나와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가고 밥도 한 끼 먹고 가고 그러면 작은 어떤 그 면 단위의 읍소재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 효과까지 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방지 효과도 이제 높을 거다. 그래서 이미 지금 영역을 해서요. 금년 안에 버스 중공영제는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이제 하려고 했던 사업이 효수당 지급. 작년 제가요. 이 공약들 때문에 복지 공약 때문에 실은 압도적으로 됐을 겁니다. 상대 후보가 아마 돈 쓸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공약에서 밀려버리니까요. 이 판이 바꿔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년 7월 이전만 해도 기초연금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우리 군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 13,4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곱하기 13,400원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큰 사업 뭐 600억 들어가고 400억 들어가고 이런 사업 좀 정리해버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자. 우리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돌아가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만 어르신들에게 드려도 용돈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 그 이제 공약을 내걸었어요. 근데 이제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이제 실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달라야 다. 한 사람당 이제 보니까 한 뭐 적게는 이제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한 2만 원,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한 20만 원까지 받거든요. 2명 하면 이제 최고 맥시멈이 32만 원까지 올받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효수당을 드리는 군을 만들겠다. 그러고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건 네, 중복이다. 네, 이미 거기서 지금 기초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겹치니까 군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권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실시해버리면 어떠겠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러면 군에서 주는 만큼 기초연금을 깎아서 보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고민은요. 거기에 이제 좀 일 잘하는 팀장을 보내서 연구를 해라. 설이나 추석을 2번 정도 해서 효도금으로 손주들이나 이렇게 오고 그러면 뭐 한 10만 원이나 한 20만 원씩 효도금으로 해서 한 20만 원씩 주면 한 40만 원 1년에 들어가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성격이 겹치지 않도록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사실 어르신들의 건강할 때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영암가 같은 경우는요, 뭐 찾아가는 노인교실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의 어르신들이 그래요. 우리 영암은 노인복지의 천국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대부분 그냥 인기, 복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포퓰리즘 하면서 인기 영합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도 스웨덴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국가 예산에 차지하는 복지 비중이 30%가 넘는다. 우리 영암군이 24%밖에 안 된다. 그 24%도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전동편이 가겠다는 복지 예산 통틀어서 다 해도 약 100억 정도면 끝난다. 100억 정도는 군수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예산이다. 지금 그렇게 잡고 있고요. 요즘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 또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노인대학 국이 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요. 보통 한 200분씩 나오시는데 신나게 노래하고 놀고요. 그 다음에 마을마다 이제 강사들이 다니면서 에어로빅도 하고 막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살률을 낮추는 것, 애로움을 덜어드려야 돼요. 애로웠을 때 노인 어르신들 혼자 계실 때 그 고독사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무한 돌봄 센터를 이번에 이제 한 8명으로 해서 이제 그 팀을 만들어서요. 이분들한테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그분들 모셔다가 같이 노래교실에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말 신바람 났어요.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어떤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살률을 이제 낮추는 것은 단순한 어떤 뭐 그렇게 사망 어떤에 대한 자살에 대한 어떤 하나의 동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복합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복지 정책을 펼치고 그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노인 어르신들에게 작은 거라도요. 그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면 살만 난다. 살만 나는 세상이다. 살만 나는 군이다. 이런 어떤 군으로 그렇게 가꾸어 가는 게 저는 그렇게 이제 자살률을 넘어서 방지를 넘어서 6만 국민이 행복한 군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목표 갖고 복지정책 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